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내세우며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사이버 대란이 벌어지며 항공사, 언론사 등의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NS를 통해 10대 소녀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동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재외 국민들도 영사관 등 공관에 가지 않고도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거쳐 모든 재외 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내세우며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연설 대부분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방으로 채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위스콘신 미러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락 연설에서 우린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새로운 해를 함께 시작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빨리 치유돼야 한다며 미국인으로서 우린 하나의 운명,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있다. 우린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미국 전체를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하는 것이지 미국 반쪽이나 어떤 내재적 문제가 있어서 출마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 밤 저는 믿음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초반 다소 엄숙한 표정으로 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이 내 편이었다며 오늘 밤 난 여기 있으면 안 됐지만 전능하신 신의 은혜로 설 수 있게 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연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국경, 외교 안보 등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10명을 모두 합쳐도 바이든만큼 피해를 주진 못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가 최악의 국정 운영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나 멕시코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해 자동차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약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선 판매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엄청난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종식해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며 팁 비과세 등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첫날 국경을 폐쇄하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개시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미친 낸시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은 이미 쇠퇴하는 국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만 당내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사이 경선 포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은 단 한 차례만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재집권 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입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지금 북한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우리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먼저 언급한 뒤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화 재개를 공언한 것은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실패로 돌아가긴 했으나 김 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와 핵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재차 김 위원장을 만나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사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혀온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께 대선 포기를 결단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텔레비전 토론 뒤 쏟아진 당내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이어 당내 핵심 인사들마저 위기감을 표출하자 물러설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로이터는 부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펠로시 전 의장은 일부 하원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조만간 대선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급격히 줄었다며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주게 되는 것은 물론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하원 선거와 상원 선거 일부의 승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주말 그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될 것이라 보고 있다는 예상입니다. 유력한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앳빌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연설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오디션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당내 여론 지형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지난 13일에서 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땐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인 미셸 오바마 여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깜짝 등판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사이버 대란이 벌어지며 항공사, 언론사, 은행, 병원, 이동통신사 등의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당초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주요 공항은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일부 방송사들이 방송 송출을 멈추고 병원이 수술 일정을 취소하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얼리전트 항공 등 항공사들이 체크인과 이륙 과정에서 수십 분의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JFK, 뉴악 등 뉴욕 일원 공항은 일부 항공사가 지연, 취소를 겪고 있다며 항공편 상태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TA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부 역에서 열차 안내 방송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래짓도 티켓 발매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11 등 주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유럽 주요 국가들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북부의 두 병원이 이번 문제로 19일로 예정된 일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호주 국영 ABC 방송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규모 네트워크 중단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도 방송을 중단했다가 다시 송출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충돌에 생긴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보안 프로그램인 펠컨 센서와 MS 윈도우 운영체제가 충돌한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서비스상의 문제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NS를 통해 10대 소녀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직접 만남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소재 미네소타 연방법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최모 씨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꾀어 아동 포르노물을 만들려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이슨 리라는 가명으로 인스타그램 및 다른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해 13세에서 14세 소녀들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성적 동영상을 받는 대가로 아마존 등을 통해 구입한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2월 17일 한 미성년자와 직접 만남을 갖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미네소타주까지 날아갔지만 이를 눈치챈 소녀의 가족들과 법 집행기관이 개입하면서 실패하고 버지니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13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15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 재판에 첫 출석 후 17일 구금됐습니다. 최 씨에게는 각각 한 건의 아동 음란물 제작과 아동 음란물 수수, 미성년자 강요 및 유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도 영사관 등 공관에 가지 않고도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이들 5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올해 안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에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한국 전자서명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 확인 용도로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 향후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시와 보스턴 간을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추진됩니다. 최대 시속이 225마일로 기존 암트랙 열차보다 약 3.5배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 되는데요. 롱아일랜드에서 코네티컷까지 해저 터널로 연결돼 롱아일랜드가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북동부 고속철도 연맹이 마련 중인 고속철도는 서포 카운티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해저 터널을 뚫어 커네티컷주 하트포드까지 직선으로 올라간 후 보스턴으로 향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로 이미 철도 노조의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맨하탄 펜스테이션에서 서포 카운티 론콘코마역을 잇는 고속철도 신설과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커네티컷주 밀포드까지 이어지는 16마일의 해저 터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롱아일랜드가 고속철도의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 연맹에 따르면 고속열차는 최대 시속이 225마일로 현재 뉴욕시 보스턴 구간 암트랙 아셀라 열차의 평균 시속 65마일보다 약 3.5배 빠릅니다. 따라서 현재 뉴욕시에서 보스턴까지 4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철도 연맹 측은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전기로 움직이는 고속 열차 도입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과 커네티컷주를 잇는 새로운 해저 터널이 신설, 출퇴근이 쉬워지고 인근 지역에 대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 연맹은 이번 고속철도 도입 예산을 $500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금 등을 지원받아 2028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및 건강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제 아시안 부서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열린 기념행사에서 미주 한인의사협회, 서울메디칼그룹, 아시아계 미국인, 독립진료협회 연합, 커뮤니티 건강센터, 랜들 메디컬 그룹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경영진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함께 협력해왔던 노력을 인정하고 표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1994년 뉴욕 차이나타운에 처음으로 정보센터를 열었으며 2011년에 퀸즈에 추가로 센터를 확장했습니다. 1994년 아시안 부서의 회원 1000명에서 지금은 21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 14개의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부서는 4,000명 이상의 아시안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주요 장벽 중 하나입니다. 아시안 부서 직원의 대부분은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이중 언어를 구사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2024년 텍사스 휴스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및 조지아 둘루스 등 3곳의 새로운 센터를 오픈했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펠팍 민주당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실시된 신임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 18명 가운데 폴킴 시장이 12표, 종전 위원장인 제임스 로튼도가 5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김 시장이 임기 2년 동안 새로운 펠팍 민주당 위원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펠팍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누려왔고 펠팍 민주당 후보 공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장직은 펠팍 정치권의 최대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킴 시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펠팍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맡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한인이 펠팍에서 정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커뮤니티 단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시형 아파트를 포함해 일반 임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을 위해 반드시 에어컨 혹은 냉방 시스템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 냉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도 난방과 같이 의무화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실외 온도가 화씨 82도를 넘기면 냉방시설 등을 통해 실내 온도를 78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하루 최소 $350, 최대 $1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잇는 휴캐리 터널과 맨하탄과 퀸즈를 연결하는 미드타운 터널이 터널 방수문 점검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일부 제한합니다. MTA는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에 대비해 터널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방수문 작동 점검을 위해 심야 시간대에 두 터널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캐리 터널은 오는 19일 오후 11시부터 20일 오전 7시, 22일 오후 9시부터 23일 오전 5시, 23일 오후 9시부터 24일 오전 5시,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5시에 방수문 작동 점검을 실시하며 해당 시간 동안 터널 한 차로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미드타운 터널은 오는 27일 자정부터 오전 8시, 28일 오전 1시부터 9시, 내달 3일 자정부터 오전 8시, 4일 오전 1시부터 9시 동안 방수문 작동 점검에 들어갑니다. 뉴욕 혈액센터가 혈액 기증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혈액센터는 최근 혈액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 지역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모든 환자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O형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O형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며 플러스 O형은 가장 흔한 혈액형으로 미국 인구의 40%가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혈액센터는 매일 헌혈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19군데 지역에 헌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